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으로 금융시장 곳곳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은 극도의 희열감에 빠졌지만 채권 시장은 융단 폭격을 맞았습니다. 채권 시장이 공포에 질린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하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더 많이 찍을 것 같아 걱정합니다. 채권 시장의 수급 전망이 나빠진 것이죠. 무엇보다 물가를 자극하기 쉬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진행 경로에 먹구름을 들이옵니다. 이는 채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 요소죠. 워싱턴 정가는 트럼프를 견제하기 힘든 구도가 됐습니다. 공화당이 백악관은 물론이고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했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한 연준의 스탠스도 흔들리게 됩니다. 벌써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의 발언 내용과 뉘앙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재정 정책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감세 정책에 감세를 더하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정부 세원은 쪼그라들고 재정 적자는 장기적으로 더 심해집니다. 의회 예산국은 트럼프의 기존 감세안이 영구화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10년간 재정에서 4조 달러의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도 더 빠르게 늘게 되죠. 재정 문제는 태생적으로 눈덩이 위험을 찌닙니다. 미국의 경우 구조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죠. 인구는 늙어가고 생산 인력은 퇴장해 재정으로 돌봐야 할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앞당겨 노린 성장의 대가, 즉 과도하게 발행한 국채로 인해 이자 비용의 절대 규모는 부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숨만 쉬어도 연간 1조 달러 넘는 돈이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역지점을 넘어선 순간 재정 적자와 부채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브레이크를 상실한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이를 더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훼손된 재정 규율은 인플레이션 불안과 더불어 채권 시장 내 자경단을 깨우는 각성제입니다. 이는 장기물 국채의 텀 프리미엄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텀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장기 채권자를 위한 일종의 보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1년간 빌려주고 받는 이자와 10년 동안 빌려주고서 받는 이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긴 세월 동안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죠. 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하는 게 텀 프리미엄입니다. 뉴욕 연준의 모델을 활용한 10년물 국채의 텀 프리미엄은 지난 9월 11일 이후 11월 13일까지 62bp 급등했습니다. 해당 기간 10년물 금리는 81bp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러한 텀 프리미엄에 의한 것이죠. 즉 시장이 트럼프 재집권 시 심화될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더 큰 보상을 요구하면서 10년물 금리가 치솟은 거죠.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이 인플레이션에 가하는 압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는 성장을 자극해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내걸고 있는 반이민 정책과 무역 정책은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신규 인력의 고용시장 진입을 막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의 은퇴한 베이비 부머를 대신한 것은 이민 노동자입니다. JP 모건의 차트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민 노동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부족한 일손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들의 신규 유입을 막고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도 내쫓을 예정입니다. 대부분 이민자들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정책은 서비스 부문을 비롯해 노동집약 섹터의 인력 공급을 크게 압박합니다. 그간 서비스 영역의 임금 급등이 서비스 물가의 끈적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미국의 물가 고통을 키웠다는 점에서 이런 전개는 우려스럽습니다. 상품 물가 쪽에서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 즉 고율 관세 정책이 불안 요소죠.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약속했고 최근에는 20%로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공언했죠. 이러한 보호주의는 미국 제조업을 살찌우고 노동자들의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세상사 공짜는 없습니다. 당장에는 고율 관세에 의한 생필품 가격 인상이 우려됩니다. 집권 1기 때처럼 달러 강세가 그 충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때와 가장 큰 차이는 미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기업들은 관세를 빌미로 가격 인상에 다시 적극성을 띨 수 있고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꿈틀댈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인플레이션만큼 중요한 고려사항도 없습니다. 원금과 이자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채권 시장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텐데 이는 다시 재정의 이자 부담을 키웁니다. 그렇게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죠.
이미 이를 반영해 채권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치솟았습니다. 10년물 명목 금리에서 물가 연동 국채 금리를 뺀 10년물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최근 2달 아주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하고 있습니다.